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여중생 네. 아연이 친구가 보내준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목, 외롭지만 가장 자유로운 52헤르츠 고래. 깊고 깊은 바다에 외로운 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고래는 다른 고래 친구들과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래는 다른 평범한 고래들과는 달리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른 고래들은 이 고래의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이 고래도 다른 고래들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요. 엄마, 어쩌죠? 여긴 나와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고래들 뿐이에요. 다행히도 엄마는 고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고, 힘껏 너의 소리를 내봐 라며 지지해 주었어요. 언젠간 다른 소리를 내는 고래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안타깝게도 고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래는 언젠가는 닿을 거라고 기대하며 여전히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답니다. 네, 선생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전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정이 많이 갔어요. 제가 하늘고래잖아요. 하늘고래인데 이 고래 이야기는 일단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너무 예쁜 동화인데 조금 슬프고 외로움도 좀 있었어요. 정말 슬프고 아름다운 동화 네.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네. 또 저는 무엇보다 그림이 정말 정성껏 예쁘게 잘 그려줘서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림을 보내주시면 저희 딸이 중2인데 이제 중2 딸이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정말 이 그림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따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사진을 찍어서 또 사진도 되게 예쁘게 찍어서 깨끗하게 찍어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거를 잘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연이 친구랑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네. 우선 이 고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주파수를 쓰는 고래였고, 그리고 대화를 계속 시도했지만 잘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엄마 고래가 이 고래한테 힘껏 해봐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또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그게 약간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상대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연이 친구는 뭐라고 했죠? 의지가 되는 말이라고 했어요. 힘이 되고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더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죠. 네, 근데 또 그래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네,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외로이 지내는 하지만 행복하다, 혼자 있는 것도 편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었는데 저희가 아연이 친구한테 그러면 선물을 준다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에 고래에게 선물을 준다면 뭘 주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얘기했죠. 고래와 같은 주파수를 쓰는 고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연이 친구의 그림을 보고 또 이제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하면서 아연이 친구에 대해서 발견한 점은 정말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아연이 친구 같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받는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약간 우울하고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왜 고래가 노력했으니까 잘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걸로 끝내면 어떠냐. 좋았을 텐데 왜 끝까지 그냥 혼자 있는 걸로 그러면서 그냥 괜찮다고 하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고 우울하다. 혹은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감성이 섬세하면요, 선생님, 진짜로 실제로 좀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인생이 어때? 좋아, 즐거워. 이게 정말로 즐겁고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느껴보지 않으면 대체로는 그냥 표면적으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 머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보고 어때? 맛있어? 맛있어, 좋아. 맛있어, 좋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입맛이 더 섬세하고 예민하다면 그 내가
맛보고 싶은 그 맛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별론데? 좀 짠데? 싱거운데? 매운데?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좋은 말로 하면 섬세하고 그러니까 한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너는 뭘 먹어도 이렇게 맛이 없니? 맛없게 먹니?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입맛이 굉장히 섬세하고 까다롭고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삶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고 그냥 괜찮아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더 섬세하게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이고 우울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예민하다. 그래서 섬세하다는 좋은 표현인데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쟤 너무 예민해. 별거 아닌 거에 까칠하게 굴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꽃을 발견합니다. 그냥 대체로는 예쁘다. 좋아. 행복해. 하고 사진을 막 찍고 그냥 가죠. 그렇죠. 이건 사실 섬세한 감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꽃을 보고 정말로 그 꽃이 인생사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쵸. 넌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 거친 땅에 있었니? 물을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 잎을 틔우려고 얼마나 고생했겠니? 뭐 이렇게 시작하면 네, 그쵸. 그렇게 섬세한 감성을 갖기 시작하면 그럼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좋게 보면 섬세한 건데 이제 그렇게 매번 매사 건건이 뭔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예민하다고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 사실 그냥 쪘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그것들을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섬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하나하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찐 이유부터 이제 또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찐 이유는 며칠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움직이지도 못했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막 먹었는데 체해서 뭐 이러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뭐 예민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그게 섬세한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생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면 좋겠다. 트러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더 힘들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누구를 만나도 내가 안녕 했을 때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원하지 그렇게 매삭 이렇게 건건마다 이유를 붙이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해지긴 하죠. 관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은 관계 면에 이만큼이 관계를 만날 수 있는 면이라고 치면 손바닥만큼 만났다고 치면 이렇게 만나도 만난 거고 이렇게 만나도 만난 거고 뭐 이렇게 만나도 만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섬세한 사람은 요게 다야 만나는 건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딱 들어와줘야. 혹은 손바닥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쫙 붙어서 빈틈없이 만나는 요게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그냥 뭐 허허실실하고 그냥 뭐 대충 신변 잡기를 토로해도 누군가는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건 만남 같지가 않아. 정말 내 마음이 이 사람과 딱 전해지고 이런 순간만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어라고 한다면 늘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혼자 고립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외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막 이러고 또 집에 와서 외롭다고 하면 사람들이 걔 너무 예민해 이렇게 반응하는 건 거죠. 사실은 섬세한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아연이 친구도 내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똑같은 주파수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고래를 만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가능하지. 이야기에서는 못 만났죠. 근데 그리고 현실에서도 만나기 가능하지 힘들죠.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그래서 그래도 네가 나에게 맞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외로움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이 고래 보고 네가 그 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도 인생을 포기해라지. 그죠. 나는 그걸 원하는데 너 그거 너무 불건강한 거니까 그거는 내려놔. 그냥 대충대충 맞추고 살아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폭력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양쪽 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이 고래 입장에서도 내가 좀 다른 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꼭 그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쟤네들은 좀 이상해. 내 것이 맞아. 내 것이 더 우월해.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그 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 고래는 사실 노력했었어요. 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친구들이 봤을 때도 그 다른 고래들이 쟤는 혼자 이상한 소리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저런 소리를 내게 태어났구나 라고 좀 인정해 주는 거 양쪽 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요즘 줌으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만나서 예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아연이처럼 이렇게 굉장히 섬세한 감성을 갖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불건강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학교 때는 특히나 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간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자기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한테 묻혀서 가는 거를 더 선호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거 좀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사실 조금 약간 모난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땠냐면 모든 것을 할 때 약간 끝이 비극적으로 끝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근데 다행이었던 건 사실 이 집단은 좀 건강한 집단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친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6조각 이야기를 그 친구들하고도 온라인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면 친구들이 이 주인공한테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선물로 주는 활동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다른 친구가 만든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무언가를 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죽는 상황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선물을 주는데 막 죽지 않는 약, 다시 살아나는 힘, 그러니까 불로장생 막 이런 거를 막 선물로 줬어요. 근데 요 섬세한 감성의 친구가 뭘 줬냐면 편안한 사후세계? 죽고 나서 죽지 않는 약이고 뭐 이렇게 건강한 걸 줬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는 죽었으니 그 뒤에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쉬어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팀에서 그것을 떠올리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근데 다들 모두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었어요. 그러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 라고 하는 게 굉장한 선물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런 섬세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꽃을 보고 그냥 예쁘네 하고 지나치지만 그 들꽃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이 예술적인 표현으로 시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이렇게 표현해주든 그러니까 꼭 예술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예술적인 매체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감성을 알아주고 전달해주면 사실은 정말 그냥 쉽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 감성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녹여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잊고 사는. 지금 소진쌤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음악을 하면 이렇게 정말 같은 음을 정확히 딱 내서 둘이 듀엣으로 부르는데 같은 음을 정확히 딱 내서 부르면 예쁜 소리가 나죠. 깔끔한 소리가 나죠.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서 그 다른 소리를 내는 거야. 불협 화음이 아니고 그 다른 화음을 내서 착 붙으면 그 순간은 사실 감동이에요. 맞아요. 예쁘고 깔끔한 소리 와 듣기 좋다 해서 한 끗 차이로 감동의 순간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정해진 대로 누군가가 가길 원하는 방향대로 쭉 가면 되게 순탄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감동스러운 순간들은 그 화음의 순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요 다 그냥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막 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삐끗 옆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다 갔으면 거기서 끝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했겠지만 감동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옆으로 꼭 그렇게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해?
꼭 그렇게 다시 열심히 해야 해? 그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걸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 라고 하는 그 약간 삐끗 옆으로 나가는 그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네, 감동이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막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말고 정말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이란 정말 뭘까?를 그 고민한 그 섬세함이 많은 예술로 탄생했을 때 그 순간이 예술이 되는 순간인 거지. 우리가 그 노래 한 곡을 딱 치료받고. 듣고 그래 맞아 사랑이 이런 거였어 라고 우리가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세하다는 건 사실 예술가적인 기질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기에 편한 스타일은 아닐 수 있으나 그건 안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그 친구를 그게 뭐야 라고 하지 않은 그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지자들. 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런 면이 빛을 발한,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빛을 발한 순간이 또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여섯 조각 이야기를 만들었다가 한 그룹이 같이 한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주인공을 그려. 그다음에 그걸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미션을 그려. 릴레이로? 그렇죠. 너는 그다음에 이제 방해자를 그려, 조력자를 그려 이렇게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가 뭐였냐면 꽃이었어요. 들판에 피어 있는 꽃. 해야 하는 일은 잘 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방해자가 그 들판에 사는 짐승들, 뭐 예를 들면 뭐 멧돼지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막 짓밟는 거죠, 꽃을.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거는 자기가 책임져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의하진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 앞에 사람 거를 잘 보고 이제 그 다음 거를 하는 거였었어요. 방해자가 막 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게 햇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햇살 다시 이렇게 비춰주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5번째 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이 섬세한 친구가 그래서 이 꽃이 잘 자란다고 성공한다고 했을까요? 실패한다고 했을까요? 불안한데. 실패한다고 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쌤? 멧돼지가 또 찾아왔어? 그런 거였으면 좀 상식선이었는데 섬세하잖아요. 햇살이 너무 세게 비춰가지고 타 죽은 거예요. 근데 순간 이제 이 분위기가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탁 타 죽는 순간 어떡하지? 이제 저는 지켜보는 제3자로 지켜보고 있는 진행만 하는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라고 했어요. 이제 이럴 때 불건강한 친구들은 왜 거기서 꼭 죽여? 라고 하면서 나 같은 친구들. 이제 애들이 뭐라고 잘해왔는데 뭐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 집단의 염원이 느껴지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지가 느껴지는데 이 집단은 사실은 좀 잘 끝내고 싶어하는 집단 같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제 순간 어떡하지? 저는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건 그냥 이 친구의 그런 섬세함 혹은 그런 다름까지도 친구들이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 꽃이 시들었는데 이 꽃의 영혼이 다시 이렇게 나와서 다른 꽃으로 들어갔다. 환생. 그리고 그 꽃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요거까지는 또 그냥 그랬는데요. 저희가 한 장면마다 노래를 자기가 골라요. 그 마지막 노래가 뭐였냐면 수고했어 오늘도였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딱 그걸 하는 순간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수고했어. 위안이 되는, 위로가 되는. 네네.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그런 다름이 오히려 예쁘고 멋진 이야기로 갈 수 있는 장치가 된 거죠. 만약 거기서 그냥 잘 자랐어요. 끝 했으면 감동이 덜했을 텐데. 그치. 그 친구가 그렇게 사실은 죽었어. 나와서 다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면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5번째 그림을 그렸던 친구는 엔딩이 그렇게 된 게 마음에 이렇게 들었나요? 그거까지는 안 물어봤네요. 싫었을라나? 싫었니? 근데 안 싫어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친구도 그걸 그렇게 마무리해줬던 친구도 사실은 되게 건강한 친구들이네. 그러니까요. 네. 막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만약에 꽃이 죽었을 때 그랬으면 그 친구들도 불건강했고 이 친구도 마음 아팠을 텐데 그렇게 잘 마무리했어. 그리고 또 끝을 그렇게 또 환생을 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 했을 때
저거 아니지라고 했으면 이 친구도 불건강했을 텐데 아 그렇게 해서 또 잘 됐네. 모두가 건강한 친구들이었네. 집단 네.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집단 치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요. 건강한 집단에는 어느 누가 한 명 정도 말하자면 이 친구가 불건강한 친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불건강한 친구가 들어와도 그 모습 그대로 인정이 받으면 그 불건강했던 모습이 사실은 어느 거나 다 양면이 있잖아요. 이 불건강한 면이 좋은 면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 예민함이 섬세함으로 쓰인 거죠. 근데 예민한 걸 보고 왜 저렇게 예민해 라고 하면 사실 그 친구는 예민한 걸로 그냥 끝나요.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뒤집어서 장점으로 만들어준 거야. 섬세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이 만들어진 거지. 그걸로. 네. 그래서 이제 고래에서도 우리 다시 아연이에게 돌아오면 고래에서도 이 엄마가 열심히 좀 해. 너가 나가서 노력해봐. 라고 했으면 너는 왜 다르게 태어났니? 너 왜 이렇게 혼자 다른 소리를 내니? 라고 했으면 사실 이제 더 불건강하게 갔겠죠. 근데 이 지지해주는 숨었겠지. 누군가가 더 깊은 바다로 숨었겠지. 그렇죠. 근데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힘껏 너의 소리를 내봐. 그러니까 너의 소리를 내봐는 저 소리를 내봐가 아니고 네 소리를 내봐였잖아요. 그걸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날 그러니까 수 있을 거야.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요 고래가 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너희가 나를 인정해라 라고 하면 사실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양쪽이 다. 사람들은 그 고래의 그 모습을 좀 인정해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고래도 자기 것을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좀 또 나의대로 건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연이 친구 고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고래는 친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억지로 친구들의 소리를 흉내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줘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었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함께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전해져 따뜻했습니다.